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폭염기 고추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온이 지속되다 보면은 특히 그 열대야가 지속되다 보면은 밤 온도가 높을 경우에 한낮에 작물체가 만든 영양 물질을 스스로 호흡을 통해서 다 소모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작물체는 연약해지고 뿌리도 상당히 연약해져서 과실 발육이 저하가 됩니다. 이렇게 폭염이 지속될 때는 야간 온도를 낮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간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해가 떨어진 뒤에 물을 관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고온기 때 고추 칼슘 결핍이 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고추의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발생되는 건데, 고추 한 주당 지금처럼 폭염이 지속될 때는 대략적으로 토양에 따라서 한 주당 물이 필요한 양이 1에서 2리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해 뜨기 전 아침 일찍 관수를 시작하고, 열대야가 예보돼 있으면은 저녁 시간에도 추가로 지온을 낮추는 정도의 약간 양의 물을 추가로 관수를 해야 됩니다. 작물체를 봤을 때 토양이 그 수분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그 관리를 너무 건조하게 관리하고 있으면은 잎이 그 윗잎이나 아랫잎이나 모두 아래로 이렇게 향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 건조하게 물을 주겠구나 하게 판단을 하시고, 적당하게 그 물 관리가 되고 있다면은 아랫잎은 아래쪽을 향하게 되겠고요. 위쪽 상단은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너무 물을 과습을 할 경우에 당연히 그 하엽에 미친 그 약간 황화되는 그런 증상이 보이고요. 야간에는 시들지 않고 회복이 되고 주간에는 다 시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토양의 수분 관리가 그 초세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물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칼슘의 이동은 증산작용에 의해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추 결핍이 칼슘 결핍이 나는 거는 물을 수분만 잘 줘도 칼슘 결핍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너무 잘못 주고 있다, 칼슘 결핍이 나오면은 물을 너무 그 건조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폭염기 고추 관리는 중요한 게 적정하게 토양 수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추 한 주당 하루에 1에서 2리터 정도 필요한 거고, 열대야가 되면은 저녁 시간에 추가 관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을 관수하면 칼슘의 흡수가 오히려 저해가 됩니다. 또한 그 토양 수분 증발 및 지온 상승을 위해서 피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지속될 때는 그런 칼슘제, 킬레이트 칼슘제를 만들어 갖고 살포하시면은 잎이 두툼해지면서 어떤 그 호흡이 에서 증발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살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킬레이트 칼슘제 제조 방법은 우리나라 시중에 나와 있는 칼슘제 중에서 칼슘 함량이 가장 높은 게 연마칼슘입니다. 식품 첨가 연마칼슘, 칼슘의 함량이 74%나 들어있어요. 뭐 시중에서 아무리 뭐 비싼 칼슘제를 사더라도 이렇게 함량이 높은 칼슘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마칼슘을 가지고 우리 대부분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활성수를 공급해 주죠. 그래서 활성수에다가 미리 칼슘을 녹이고, 그다음에 칼슘과 붕소를 넣어서 또 이동을 촉진시키는 붕산 500g을 꼭 끓는 물에 녹여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칼슘 농축액을 만들으셔갖고 이렇게 해서 연면 산포할 때는 200ml 물 한 말 20리터에 200ml 기준으로 연면 살포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꾸준히 해주시고요. 토양 관주는 염화칼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산 칼슘은 토양 관주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지속될 때는 이렇게 수정이 또 불량하게 되죠. 수정도 이렇게 불량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해서 수정 자체가 좀 너무 고온이다 보니까 수정 자체가 안 돼서 낙화되는
그런 증상들도 보이고요. 또 이렇게 고온기대가 되면은 또 기형과는 특히 고온에 의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그 농업인들이 그 살균제, 살충제 이런 것들을 영양제 해서 보통 5종, 4종, 5종 최근에 나와 있던 그 뭐 농약을 흡수를 잘하게 한다는 침투력이라든지 뭐 기타 뭐 이런 약재들을 또 같이 혼용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기형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형과가 나온 데 가서 여쭤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5개 이상 다 농약을 섞어서 쓰신 분들입니다. 영양제까지 합쳐서 이렇게 많은 그 영양제들을 섞으면 농도 장애에 의해서 이렇게 기형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폭염기 때 비배 관리는 연면살포는 그 제일 인상가리하고 아까 얘기했던 염화칼슘 요거를 교대로 5일 간격으로 연면살포를 해주시면은 상당히 그 인상가리 같은 경우에 꽃도 많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온기 때 꽃을 더 많이 피울 수 있게끔 이렇게 교대로 인상가리와 염화칼슘을 연면살포하고요. 관주로는 질산칼슘 또는 인산칼슘을 또 일주일 간격으로 해주시면은 비배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꽃을 보고 어떤 우리가 수세 판단을 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꽃은 이렇게 암수리의 길이가 더 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뭐 암술의 길이가 이렇게 비슷하다든지 그러면 이게 초세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초세가 약하기 때문에 속효성 비료라든지 연면 시비, 질소질 비료도 추가로 좀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암술 길이가 더 작은 경우는 초세가 아주 저하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옷걸음이라든지 이런 시비를 추가로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꽃을 보시면서 이제 초세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이렇게 바이러스병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총체벌레에 의해서 많이 감염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러스병이 나오면은 그 일반적으로 이제 꽃을 털어서 흰색 A4 용지에다 털면은 여기 총체벌레가 다 떨어져 있는 게 잘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체벌레를 꼭 예찰을 하시면서 방제를 해주시고 이런 그 바이러스병이 나왔으면은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장애와 비슷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통해서 바이러스병이 확인되면은 바로 제거를 해갖고 추가로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폭염기 때는 건강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 작업으로서 온열 질환 예방을 꼭 해주시고 충분한 그 수분 섭취를 통해서 건강하게 고추밭도 관리하시면서 여름을 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